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수경이라고 하고요. 12주, 우리 이제 12주 같이 하죠? 네, 12주 동안 생애주기 영양학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희 이제 시험이 어떻고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차차 할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8개월, 짧으면 8개월, 조금 길면 9개월 정도 있다 시험을 이제 보실 건데, 집중해서 내용을 내 걸로 완전히 다 하신 다음에, 그게 이제 12주 동안 할 일이에요. 12주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온전히 다 자기 걸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문제풀이 반을 이제 할 텐데, 그때 기출문제도 할 거고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가 나왔었지? 여기서 뭐 나왔었지? 이거 관심,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여기 12주 동안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100% 다 알고 가셔야 돼요. 100%. 제가 100%라고 그랬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좀 뛰어와서 숨이 차서 죄송해요. 네. 그 심폐기능이 좀 떨어졌나 봐요.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심폐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예전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는 중요해. 이건 맨날 나왔었어. 중요해. 이거 또 나올 거야. 라고 했던 부분을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왔던 부분에서 그다지 옆에서 그렇게 안 나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다 출제, 이제 강의를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부분을 사실은 아무래도 내게 되시거든요. 출제를 하실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 학교에서도 했었고, 이제 학원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 이거 매번 나왔었던 거니까 이 부분 너무 중요해. 라고 했던 부분을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중요한 건 물론 다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 옆에 나와 있던 내용 정도까지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중요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옆에서 변두리에서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쓸 줄 아느냐, 정확하게 아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른 지 오래됐잖아요. 200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근 10년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내일 그 중요한 데서 맨날 나고 또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살짝 조금 너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내용까지도 이제 조금 출제하는 경향이 사실은 작년에 좀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12주 강의할 내용이에요.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대부분이 사실 기출되었던 내용들 위주예요. 근데 요것만 갖고 내가 다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12주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럼 이제 오늘 가서 복습을 하시잖아요? 오후에 스터디를 통해서건 개인적으로 하시던 이제 복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내 걸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일도 수업 있으시죠? 네. 일주일에 4일 수업이 있으시면, 그때 강의한 거는 그날 복습을 해서 다 내 걸로 하시고요. 그럼 며칠 남죠? 뭐 이렇게 간단한 걸 물어보나 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3일 남잖아요. 3일 남으면 뭐 하실 거예요? 네? 그날 할 건 그날 다 했으니까, 복습까지. 그럼 3일 남으면 뭐예요? 놀아야 되나? 놀아야 되나? 데이트도 하고? 물론 이제 짬짬이 잠깐 데이트도 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 3일 동안은요, 요거 말고 우리가 조금 전공서 있죠? 학교에서 보셨던 전공서를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들춰보시면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 들춰보면은 그렇게 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오면서 그 전공서 한번 쓱 훑어보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이미 머릿속에 내가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쓱 훑어도 그래 요거 요렇게 정리 요렇게 했지?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공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그래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요거 외우라 그랬어. 요거 외웠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 우리 강의에 안 나왔던 부분도 한두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공서 보면 그런 부분 이거 우리 교재에는 없었는데 하면서 한 번 정도 그것도 한번 사실은 같이 좀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 나오는 이 교재는 정말 다 외우셔야 되고 이거 100%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전공서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정리했나? 내가 잘 외우고 있나?를 눈으로 보면서 복습을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거 다 정리했어. 이거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근데 보면 이거 내가 미처 못 외웠구나. 그런 부분도 외우시고요. 요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구나 라고 조금 사실은 세세한 부분의 설명도 그냥 한 번 정도는 눈으로 한 번 정도는 보세요. 그게 이제 12주 동안 할 일이에요. 그리고 7, 8월로 가시면 전공서 눈으로 보고 해설 보고 그러시지 말고 정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외우시는 게 이제 7, 8월. 근데 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알고 있나 내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를 그때 확인하시면서 또 중요한 거는 그때 또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처음에 3, 4, 5 요때 12주 동안은 요 교재를 공부하시되 조금 내용을 보완하는 설명하는 것도 조금 같이 보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초반에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7, 8, 9월에는 전공서 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들을 다 외워야 되고 문제풀이식으로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남는 3일 정도에는 사실은 조금 한번 전공서를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혼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내에서 또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가실 거예요. 서로 뭐 교재에 대한 부분도 서로 이제 서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근데 서로 설명하다 보면 설명해 주려면 본인이 그 전공서를 한번 눈을 훑어봐야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주 동안에 우리가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요거 플러스 전공서 한 권 정도는 조금 훑어보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첫 번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차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0장에는 사실은 이 영양소 섭취 기준, 이제 2015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고급 영양학 교재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고급 영양학 교재에는 2015 영양소 섭취 기준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실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마무리하는 식으로 살짝 요약된 부분을 보는 걸로 이제 10장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12주이긴 하지만 제가 생애주기 영양학만을 12주를 다 하지는 않아요. 보통 한 10주 정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영양교육 파트를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오후에 또 영양판정 영양교육 그거를 이제 강의하게 될 텐데 영양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양교육이 나는 비율이 제일 크거든요. 모든 과목과 따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이 그 오후에 12주 강의로는 판정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그 생애주기는 한 10주 정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뒤에 끝에 2주 정도는 영양교육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장을 봅시다. 5페이지죠? 네. 자, 5페이지인데 여기 1장에는 뭐 전반적인 생애주기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생애가 이렇게 좀 주기별로 나누자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성장이라는 건 뭔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스캐먼의 성장 곡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그냥 흘려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 내용 자체는 다 100%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고 있다는 거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귀로 들은 거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오늘 저녁에는 한번 복습을 하신 다음에 우리 오늘 뭐 2장까지 뭐 잘해야 2장 조금 초반 들어갈 건데 몇 장 못해요. 예, 하루에 한 대여섯 장 정도 합니다. 보통 대여섯 장 정도 이제 하실 건데 복습을 한번 한 다음에는 책을 딱 덮고 하나 누구 앉혀놓으세요. 식구 중에 하나를 앉혀놓든지 뭐 어머니를 앞에 앉으시라 하든지 뭐 남편? 남편 있으시면 남편 앞에 앉혀놓든지 아무도 없다. 다 늦게 와서 너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인형이라도 하나 앉혀놓고 이거를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한 거는 1장에 뭔데 요거는 요게 중요해 하고 책을 덮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책을 다 덮고 요 내용을 다 오늘 배운 거를 중요한 거를 조목조목 내용까지 누군가한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강의 들은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들은 걸 토대로 내가 일단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다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그걸 오늘 중에 하시는 거예요. 되게 빠듯하죠? 사실 빠듯해요. 하루 강의 6시간 듣고 사실 저녁에 조금 쉬셔야 되는데 물론 좀 쉬어야 돼. 저녁 먹고 잠깐 쉬시고 긴장을 살짝 이렇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한번 탁 긴장을 해갖고 복습하시고 그 내용까지 강의 이렇게 강의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아는지를 정리하는 과정까지 거치시면 대략 한 11시, 12시 전에 끝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12시부터 조금 또 이렇게 편안히 쉬시면 내일 강의가 내일 뭐 수업 듣는데 무리는 없으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장 해서 성장, 발달의 정의가 나왔네요.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성장과 발달이 틀린 거구나.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비슷하게 그냥 거의 같은 의미로 막 혼용해서 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냐? 그러니까 차이점을 위주로 좀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성장은 뭐냐 하면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읽어보면 신체의 길이와 크기가 형태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는 증대하는 것. 근데 눈에는 쏙 안 들어오죠. 예, 귀에는 쏙 안 들어와요. 쉽게 얘기하면 외형적인 커짐. 겉으로 봤을 때. 얘가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뭔가 커지는 거. 그래서 외형적인 커짐 또는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또는 이제 양적 성장이다. 그러면은 발달은 그럼 뭐냐? 뭔가 틀리니까 이렇게 따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발달은 이번에 발달 해놓고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왔죠? 주로 신체의 기능면이 점점 복잡해지고 성숙되는 과정.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질적 성장. 아까는 양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질적 성장.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기능이란 말이 나오죠?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성숙해지는 거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커지는 거 양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성장인데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면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점점 발달해지고 어떤 질적인 면이 성장하는 거는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은 겉으로 봤을 때 키가 쑥 크고 체중이 늘고 하는 것들. 발달은 얘가 처음에는 못하다가 얘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잡는 것도 못하다가 아기 때는 그 다음에는 근육이 발달하고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것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정교해지고 발달하면서 잡을 수도 있고 손가락을 막 움직일 수도 있고 가위질도 하고 막 점점 기능이 막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기능의 어떤
정교해짐과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성장은요, 아시다시피 신장, 체중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형태적인 성장.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장, 키 많이 컸네? 너 많이 컸다. 뭐 체중이 늘고 하는 이런 형태적인 것도 성장이고요. 또는 왜 몸 안에서 어떤 질소화물이나 칼슘 이렇게 뼈 같은 것들이 왜 점점 길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은 전부 다 무기질이나 질소, 이런 단백질들이 축적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학적인 성장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형태적인 성장과 화학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한 게 사실은 성장이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성장해놓고 둘째 줄에 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단백질이 축적되었을 때, 겉으로 봐서 커졌을 때를 성장이라고 하지, 체지방, 어른 갖고 왜 40대, 50대 된 분들이 좀 체지방이 늘었을 때 성장했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체지방의 축적이나 또는 뭐 수분 같은 것들이 많이 보유돼 갖고 왜 좀 이렇게 붓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장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성장은 사실은 주로 단백질의 축적으로 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성장이 단백질의 증가에 인한 거다 라는 그런 특징도 나와 있고, 우리가 성장이라 하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발달과 구분돼서 성장이 뭐다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의미를 구분을 하세요. 외형적인 커짐입니다. 자, 발달은 주로 신체의 기능면이 복잡해지면서 성숙되는 또는 기능이 정교해지는, 복잡해진다는 건 정교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정교해지고 성숙되는 거, 주로 그래서 기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달했다라는 거는 기능이 점점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과 능력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가지처럼 뭐 호흡 기능, 소화 기능, 운동 기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 기능, 아기 때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것밖에 못했지만 점점점 발달하면서 기능이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또 말을 한다라든지 뭐 사회성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발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장과 발달은 의미가 다르다를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럼 이제 성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1, 2, 3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4가 되면 이제 성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숙기라고 하는데 1, 2, 3 단계를 알고 가셔야 돼요.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세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요 1단계 성장을 합니다. 자, 1단계는 뭐냐 하면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했네요. 요거는 증식성 성장이라고 해요. 증식, 하이퍼플라시아. 즉, 요 1단계에는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세포가 하나였는데 2개 되고 4개 되고 한다는 얘기니까 세포 분열이 자꾸 되면서 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 수가, 새로운 세포가 자꾸 만들어지는 게 세포 성장에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가 증가합니다. 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DNA가 만들어져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세포 분열이 되니까 DNA가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요 1단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2단계 성장이거든요. 자, 2단계 성장도 역시 세포 수가 계속 늘어나요. 세포 분열이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세포 있죠? 그 세포가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이퍼플라시아와 플러스 하이퍼트로피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하이퍼트로피는 비대,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우리가
증식성 및 비대성 성장이라고 해요. 두 개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수도 계속 늘어나고요. 2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세포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놨던 그 세포들이죠. 이제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크기도 커지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래서 요 증가한 세포마다 여러 세포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 같은 것들의 기인한, 즉 그런 기관들이 막 늘어나고 하면서 단백질 양이 늘어나는, 즉 이게 이제 크기가 커지는 과정이거든요. 요게 같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조금 더 지나면 3단계, 마지막 단계 성장이죠. 자, 요거는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은 없어요. 즉 세포 수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세포들 있잖아요. 그 세포의 크기만 커집니다. 그래서 3단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하이퍼트로피 단계. 요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썼잖아요. 비대성 성장. 네, 그래서 여기는 크기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죠? 1단계는 수가 늘어요. 세포의 수가. 자, 2단계는 세포 수가 역시 늘기도 하는데 만들어 놓은 그 세포의 크기가 커져요. 자, 마지막 3단계 더 이상의 세포 수는 안 늘어요. 그냥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1, 2, 3단계고요. 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성장은 정지하고 기능이 점점 어떤 발달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성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밑에 그래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보시면 지금 세로축이 총 DNA와 그다음에 총 단백질, 그다음에 단백질을 DNA로 나눈 거를, 사실은 이건 세포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자면 1단계, 자, 이 가로축의 맨 왼쪽에 있는 1단계 요 수에 증가하는 거, 요거 1단계죠. 자, 1단계는 보니까 세포가 계속 느니까 뭐가 는다 그랬어요? DNA. 그러니까 DNA 맨 위에, 세로축 맨 위에 있는 DNA가 어떻게 늘고 있어요. 그죠? 늘어요. 2단계는. 그리고 이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총단백질은 사실 1, 2, 3단계 전반적으로 걸쳐서 다 증가합니다. 그리고 크기는요. 1단계는 크기 증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세포의 크기는 어때요? 그냥 증가 없어요. 일정합니다. 1단계 때는. 자, 그래서 요 1단계 때는 총 DNA와 총 단백질은 늘지만 세포 크기는 증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 때는 다 증가겠죠. DNA도 증가, 총 단백은 당연히 증가, 그리고 세포 크기도 증가. 세포 크기 증가하는 단계라고 여기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뭐가 더 이상 안 늘까요? 뭐가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뭐가? DNA가. 그래서 DNA가 3단계 때는 안 늘어요. 일정합니다. 나머지 크기와 총단백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더라도 1단계 때 뭐가 늘고 3단계 때는 뭐는 더 이상 안 늘고, 요거를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단계는 크기 변화가 없고요. 3단계는 무슨 변화가 없어요? DNA의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문장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요 지금 나온 거, 만약에 DNA 1단계에서 뭐뭐뭐 증가해놓고 뭐뭐뭐에다 괄호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세포수, 세포 분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괄호 안에 DNA라는 말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줄이 돼 있죠? 예, DNA 함량 증가.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크기의 증가하는 비대성 성장이 일어난다 해놓고 특징이 분열은 더 이상 있지 않으니까 뭐가? 양이 일정 유지된다 하고 괄호해놨으면 뭐예요? DNA 양. 그래서 1번 단계에 그 DNA에다 괄호해놓고 3번 단계에 괄호해놓고 요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뭐를 쓰시면 돼요? DNA 양.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좀, 세포 성장 단계는 아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순서 바뀌면 큰일 나겠죠? 네, 1단계 수, 2단계 수 크기, 3단계
크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네, 세포 성장에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인간이 세포로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인간의 성장의 특징을 갑자기 턱 내놓고 한번 인간 성장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네요. 네, 교재에 나왔으니까 봅시다. 자, 인간 성장의 특징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 성장의 특징.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 이제 오늘 가서 제가 이거 복습한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거 알려주라고 그랬죠? 그럼 저처럼 이렇게 인간 성장의 특징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5문장을 딱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 놓고 이걸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간 성장 발달은 어떻게? 정해진 순서대로. 보통 이게 순서라는 게 유전적으로 이미 딱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한다. 이거는 뭐 나중에 영화기 같은 데 보면 막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깐난쟁이하고 돌 맞은 애하고는 굉장히 크기 져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능 변화라든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많이 영화기 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유전적으로 이제 성장 발달 뭐랄까 네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합시다. 네 유치가 나는데 애기 이빨 나잖아요. 애기 이빨이 나는데 어떤 애는 뜬금없이 어금니가 먼저 탁 나고 어떤 애는 송곳니 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유전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이빨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잇몸만 있다가 그래서 유치가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거는 똑같이 아래 앞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 거는 유전적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 발달 순서 유전적으로 얘 먼저 하고 그 다음 요거 나오고 그 다음 요거 하나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발달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유전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 성장 발달이라는 거는 연속적 즉 성장 우리가 보통 성장기가 만 18세까지예요. 그래서 19세부터는 성장은 이제 안 돼요. 성인이에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만 18세까지 성장기라 하거든요. 요 성장이 다 되는데 요 성장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런데 성장 속도가 똑같진 않아요. 태어났을 때 1년은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아동기에는 조금 성장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다가 다시 청소년기 때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이렇게 성장 속도는 생애주기별로 살짝 달라요. 그렇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에 이르기까지는 성장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연속적으로 성장이 꾸준히 되고요. 다만 나이에 따라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가 있고 조금 살짝 느린 시기가 있고 그런 약간 발달 속도는 균일하지는 않지만 연속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요게 방향이 있어요. 아까 유전적으로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성장도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엄마 뱃속에서는 머리가 많이 발달해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주로 발달해요. 엄마 뱃속에서는 몸통 이런 건 발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 낳고 보면 애기가 키가 한 50cm 되는데 그 중에 4분의 1 뭐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약 4분의 1 정도가 머리예요. 깜짝 놀라죠. 어머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정상이에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는 다른 건 별로 팔다리 몸통은 원래 발달 안 하고요.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죠. 그럼 태어나서 이제 영아기, 유아기를 거치면 그때 이제 몸통이 발달해요. 몸통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동기를 거치면서 이제 팔다리가 쭉쭉 길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위에서 아래, 상체에서 하체로 방향이 되어 있어요. 발달 방향이. 그래서 보시면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중심에서 말단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처음부터 다리가 길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엄마 뱃속에서는 주로 머리, 위쪽. 그리고 태어나서 유아를 거치면서 몸통. 그리고 유아, 아동을 거치면서 다리가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발달 방향도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 발달은 사실은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어떤 유전적인 거, 엄마 아빠가 어땠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영양 섭취가 어땠는지,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에 따라 이제 개인차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얼마만한 크기로 나타나는지, 시기적으로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느리게 나타나는지는 개인차가 커요. 어떤 애는 막 3개월 때 이빨 나잖아요. 어떤 애는 막 7개월 지나서야 막 이빨 나고 이래요. 예, 그래서 그게 개인차가 좀 있고요. 자, 마지막 5가지 특징은 사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기관 조직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성장 패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조직에 따라 성장 발달의 패턴이 달라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 인간의 성장 발달의 특징이다. 그럼 지금 여기 나온 5개의 문장을, 간단한 문장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기관에 따라 성장 발달 패턴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스케몬의 성장 곡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스케몬의 성장 곡선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났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도 났었고, 네, 설명하는 내용도 네, 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인간 성장 발달의 특징상 마지막 5번째를 보니까,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조직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다.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떠냐?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래서 이제 스캐먼이라는 학자가 보니까 보통 한 4가지의 이런 패턴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캐먼의 성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4가지의 패턴,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4가지가 있는지 이름이 4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그림 밑에 첫 번째 1번 해놓고 신경계형.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제목 먼저 볼게요. 2번째 제목 보면 림프형. 여기 이제 사실 요 그래프상에 발육곡선 상에 임파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림프형이에요. 근데 요즘은 임파계라는 말은 별로 안 쓰고 림프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림에는 이제 이게 옛날 자료 조금 예, 임파계라고 나왔는데요. 림프형이라고 아시는 게 좋습니다. 림프형 이렇게 기억하세요. 외우실 때는. 자,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있네요. 3번째는 생식기형. 그리고 4번째는 일반형.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패턴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신경계형을 볼게요. 자, 요 신경계형의 발달을 보이는 거는 신경계니까 주로 뭐 뇌라든지, 뭐 척수라든지, 뭐 감각기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계형에 속하는 건데, 얘네들의 발달하는 패턴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확실해요. 자, 신경계형의 발달 패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로축에 성장률 해서 숫자가 쭈루룩 있는데 100 있잖아요. 100. 100%. 100%라는 게 뭐예요? 성장이 100% 됐다 이 뜻이잖아요. 성장이 100% 됐다. 그러니까 성장이 완료된 게 100%예요. 즉 성인이 요 100%거든요. 근데 요 성인이 약 100%, 즉 성장이 완료된 게 100% 요거라고 봤을 때 이 신경계형은 굉장히 어릴 때 성인에 가깝게 빨리 발달됐어요. 그래서 보면 거의 영유아 초기면 거의 성인치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특징이 영유아 초기에 급속히 성장한다. 다른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100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죠. 근데 지금 신경계형은 굉장히 빨리, 뭐 거의 뭐 6세, 8세 이 정도 되니까 성인하고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영유아 초기에 급속히 성장.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급속히 성장인데 영아기 때 더 급속히 성장. 여기 굉장히 급하게 성장이 보이죠?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어릴수록 영아기에 급속히 성장. 물론 이제 유아기도 급속히 성장을 하는데 영유아 초기에 급속히 성장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보면 이 0, 1, 2 요때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보여요. 자, 그래서
영유아 초기에 급속히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4세 정도 되면 세포수는 이미 최대 세포수에 달했대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지금 읽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6세가 되니까 거의 성인의 90%가 완성이 됐고 10세경 되니까 100%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영아기만 강조했지만 사실은 태아기 때도 요 신경계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주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나 영아기 때가 급속히 요 신경계통이 발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태아기와 영아기에 영양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신경계 발달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성장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는 또는 세포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를 특별히 우리가 이제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신경계 같은 경우는 결정적 시기가 언제예요? 청소년기가 아니라 급속한 성장이 되는 이 영아기 또는 유아 초기까지거든요. 영유아 초기 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 요때가 결정적 시기예요. 급속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정적 시기 또는 이제 특정 시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재에 나온 말로 고칠게요. 특정 시기로 고치죠. 네. 그래서 그 발육곡선 바로 위에 문장을 2개를 더 보시면 5번에 기관 조직에 따라 성장 발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해놓고 그 밑에 살짝 이런 말도 있어요. 특정 시기의 영양과 환경이 성장 발달의 속도를 결정한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특정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되는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급속히 발달하는 이 시기가 이제 특정 시기 또는 발달 특정 시기, 뭐 발달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특정 시기라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급속히 막 성장 발달하는 세포 분열이 막 급속히 일어나는 요 시기. 그러니까 신경계 같은 경우는 태아기나 영아기, 유아 초기 정도까지가 되겠죠. 급속히 막 발달하는 요 특정 시기에 만약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거나 어떤 뭐 약물 같은 게 들어가거나 해서 어떤 저해 요인, 이 성장 발달을 막는 요인은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불량이라든지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어떤 독성 약물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저해 요인에 의해서 요 시기에 만약에 세포 분열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저해 요인에 의해서 이런 세포 분열이 막 급속히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세포 분열이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성장이 안 됐잖아요. 발달이 안 됐죠.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특정 시기에 요 저해를 받은 거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한 청소년기쯤 영양이 불량하면 크게 뭐 뇌 발달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와갖고 뭐 뇌 두뇌가 어떻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급속하게 이 신경계 특정 시기인 요 영아기 때 영양 결핍이 있다라든지 어떤 이 성장을 방해할 만한 저해 요인이 들어가면 세포 분열이 굉장히 방해를 받아서 요게 우리가 이제 조금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비가역적 손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비가역적인 감소 또는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비가역적 세포의 수에 감소가 있을 수 있어요. 요 특정 시기에 뭔가 저해 요인이 있으면 아까 제가 뭐 얘기한 대로 영양적으로 공급이 안 됐다든지 뭐 어떤 약물 같은 게 있었다라든지 여러 저해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시기의 저해 요인은 사실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세포수의 감소, 다시 원상대로 성장이나 다른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감소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 특정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세포나 이런 것들의 분열이 많이 되는 시기. 그래서 여기 말하는 요 우리가 보이는 요 패턴에서 성장이 급속하게 되는 그 시기에 그 특정 시기에 뭔가가 그거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었다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그래서 신경계형의 요 패턴을 눈으로 잘 보세요. 요런 식의 곡선이 나타나면 아, 이건 신경계형이구나. 이름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림프형, 신경계, 일반형, 생식기형 요 발육 곡선상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다 빈칸으로 놓고 요거 빈칸을 다 순서대로 채워 넣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림프형. 림프형은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림프 조직이나 편도선, 흉선 이런 이제 면역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형인데요. 자, 근데 요거 림프형의 그림을 보니까 얘도 굉장히 특징적이죠. 희한하게 어떻게 한 12세 정도의 연령에 삐쭉 올라왔어요. 거의 성인의 2배 정도. 200%니까 성인 기능의 2배인 거예요. 성인의 2배까지 확 올라갔다가 다시 성인치로 100%로 이렇게 떨어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또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아동기인데 이제 한 10에서 12세경을 말하는 거죠. 이때 현저히 발육하여 성인의 2배나 높은 비율로 급격 성장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림프나 편도선 같은 경우는 사실 면역과 관련된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12세 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감기 같은 세균 같은 게 바이러스 들어오면 요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편도선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편도선을 붓는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요 시기에 요것이 굉장히 기능이 성인의 2배까지 올라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식기형인데 생식기형에 속하는 건 뭐 어떤 뭐 고환, 난소, 자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얘도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얘는 발달이 그냥 거의 없었다가 그죠? 밑에 거의 없었다가 지금 청소년기 이후에 그래서 12세의 기점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만 12세 전후에서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가 이제 오잖아요. 요 사춘기 이후, 즉 청소년기 이후에 어땠어요? 확 성장하죠. 급속히 성장하는 발달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그림만 딱 보면 무슨 형인지, 무슨 패턴, 어떤 거의 패턴인지 알 수 있어요. 특징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일반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S자형이라고 표현은 합니다. 뭐 살짝 누워있는 S자이긴 한데요. S자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신경계나 림프나 생식기계 관련된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이제 기관들은 그냥 보통은 이런 일반형의 패턴을 따라서 성장 발달을 해요. 그래서 S자형이니까 이거 보면 발달이 지금 속도가 달라요. 급할 때가 있고 조금 느릴 때가 있고 또 속도가 급할 때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S자형이니까 약 2번 정도의 아주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영아기 때.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1살 태어나서 1년까지를 영아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 1단계 우리 교재에 있어요. 예, 출생 생후 1년 말하자면 영아기예요. 요때 굉장히 빠른 성장. 근데 사실은 성장기 전체 걸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아기를 우리가 제1의 급성장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영아기입니다. 예. 그래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다가 유아에서 아동까지는 그냥 성장은 하지만 영아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느린 성장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3단계 때 다시 한번 급성장하죠. 그래서 이제 제2의 급성장기. 요게 이제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영아기에 급한 성장을 보이다 유아 아동에 다시 천천히 완만한 성장을 보이다 다시 또 한 번의 급성장을 보이고 이제 성장이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보니까 약간 이렇게 S자처럼 보이게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형은 이제 S자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생식기나 림프나 신경계 이외의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아니면 그냥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키나 키나 체중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 S자 일반형의 패턴을 따라서 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 해놓고 키, 체중, 근육, 골격, 내장, 기관 등의 일반적 신체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패턴을 얘기를 했습니다. 스캐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스캐먼의 성장 곡선, 요거는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형의 패턴인지 아셔야 되고, 그거를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특징 정도는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각 스캐먼에 의하면 기관이 발달 패턴이 특징적이다. 4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4가지를 쓰고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그러면 요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4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경계, 림프형, 생식기, 일반형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생애주기별 특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 시계 맞나요? 좀 빠른가요? 좀 빠르네요. 조금만 더 하고 그럼 끝낼게요. 네. 자, 생애주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과목이 생애주기 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거를 하나하나를 한 장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쓱 훑어보는데, 생애주기에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했는데, 참 간단하게 그냥 정리된 대로 간단하게만 보죠. 사실은 예, 하나하나 다 자세히 봐야 되니까. 태아기, 이제 엄마로 따지면 사실은 엄마 모체 입장에서는 임신기겠죠. 예,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 엄마가 임신기인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때는 이제 태아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태아기인데 보통 뱃속에 엄마 뱃속에 40주 정도 있습니다. 40주 재태기간 또는 이제 뱃속에 있는 기간이 40주거든요. 한 280일 정도. 자, 근데 이제 그래서 크게 뭐 그냥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처음 한 3분의 1, 정기, 뭐 중간 3분의 1, 근데 마지막 3분의 1에서 정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보자면 여기서는 그냥 큰 흐름 정도만. 전기, 뭔가 이렇게 세포 분열이 막 되면서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전기고요. 이 만들어지는 게 점점 성장을 해서 크기가 커지는 게 중후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전기는 세포 급속한 분열로 이제 기관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관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독성을 영향을 주면 기형, 선천적인 기형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시기다. 급속한 분열을 하면서 신체 기관이 이제 새로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태아알코올 증후군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초반에 예, 알코올 섭취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시기에 뭔가 독성이 들어오면 네, 잘못 기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초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후기에는 그 만들어진 기관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차차 예, 발달해지는 시기. 그리고 이제 임신 말기를 보면 신체 질량이 급속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태아가 체지방을 갖고 있는 그 체지방이 만들어지는 시기는요. 거의 뱃속 그 엄마가 그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한 2-3달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체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에 엄마가 이제 뭐 한 임신 40주를 다 채우고 태어난 아기는 보면 체지방이 정상적으로 뭐 있으면 한 16, 17% 있으면 그냥 뽀얀 이렇게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조산아가 있어요. 막 25주, 막 30주 됐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빨리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30주, 31주 막 이렇게 그런 태어난 아기들은요 체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작기도 물론 작거니와 성장을 안 했으니까 작기도 작거니와 체지방 하나도 없으니까 뼈하고 정말 이렇게 그 피부 껍질만 있는 그런 상태. 네,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거의 말기에 체지방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주로 새로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기에 걸쳐서 성장이 되면서 마지막에 급격하게 커지면서 체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요 전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요 전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자, 난자가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난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돼서 자궁벽에 착상이 돼요.
요게 한 12일,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그래서 수정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착상을 합니다. 자궁에. 그래서 요 착상 이후를 그래서 보통 2주에서 8주 정도까지를 우리가 배아기라고 해요. 배아기. 그리고 이제 배아기 이후에 9주서부터 한 40주까지 태어나기 전까지를 뭐 태아기. 그래서 보통 임신 전기는 여기서는 그냥 전, 중, 뭐 후 이렇게 나눴지만 특별히 좀 전기에 있어서 요 8주까지는 우리가 배아기라고 해주고 그 9주 요 정도는 이제 요서부터는 이제 태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이렇게 책을 보시다가 뭐 배아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임신 초기 중에서도 8주까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2주 돼야 이제 착상이 되는 거니까 한 2주에서 한 8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초기 중에서도 굉장히 앞부분이죠. 근데 요거를 특별히 배아기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급속하게 되는 시기가 이 배아기예요. 급속한 세포 분열과 신체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배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보시고요. 네, 이 시간이 안 돼서 조금 쉬었다가 좀 보고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